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재정 및 화폐 정리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각종 금융기관과 조선은행의 설립이라는 주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및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 도입된 국고 제도와 화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령 재정 및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전에 유지되었던 외핵 금융을 폐지시킨 것이나 금화를 본위화로 하는 새로운 화폐 제도를 도입한 것은 한국인 상인에게 상업자금의 경색과 자금 순환에 혼란을 야기하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자금 순환 경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여 한국인 상인들에게 상업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새로운 화폐가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는 금융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표는 화폐 정리 사업이 추진된 직후에 긴급하게 설립된 금융기관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화폐와 신화폐의 교환이 190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직후인 1905년 9월에 한국 정부는 공동창고회사와 수형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동창고회사는 미국을 저장하고 미국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최초로 한성 공동창고를 설립하여 1905년 12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1907년 말까지 평양, 대구, 전주 등 8개의 공동창고회사가 설립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수형조합은 화폐 정리 사업으로 백동화의 지급을 전제로 유통되던 어음이 더 이상 유통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여 신화폐의 지급에 근거한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고 유통시키기 위해 설립된 것이었습니다. 최초로 한성 수형조합이 1906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했고 1907년 말까지 평양, 대구 등 총 6개의 수형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화폐 정리 사업 직후에 설립된 이들 공동창고회사와 수형조합은 화폐 정리 사업으로 초래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급하게 설립된 응급금융기관이었습니다. 이에 공동창고회사는 이어서 설명할 농공은행이 1906년에 설립되자 이 은행에 이관되었고 수형조합 업무 역시 1913년에 농공은행에 인계되었습니다. 이 표는 공동창고회사와 수형조합의 업무를 인계하여 외핵의 폐지로 초래된 지방에서의 자금 경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금융기관으로 설립된 농공은행과 지방금융조합의 설립 목적 및 역할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농공은행은 지방에 자금을 공급하여 조세 미납이나 연체를 방지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장기 대부와 상업자금을 대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06년 7월부터 지방금고가 설치된 행정 및 상업의 중심지에 주로 설립되었습니다. 표에서 1907년 말 현재 15개의 농공은행이 설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공은행의 설립으로 주요 지역에 금융교도부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지역적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07년 4월에 지방금융조합 규칙을 제정하고 농공은행의 역할을 보조할 지방금융조합의 설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1개군 또는 2개 내지 3개군을 한 구역으로 삼아 지방금융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1910년에 총 130개의 지방금융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폐 정리 사업 이후 정부 주도하에 특수금융기관이 설립되면서 전국적인 금융망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906년 3월에 은행 조례를 제정하면서 화폐 정리 사업의 충격으로 1년여간 폐업했던 한성은행과
대한천일은행이 각각 1906년 5월과 6월에 영업을 재개했고 한일은행이 1906년 5월에 새롭게 설립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의 안정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설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은행은 설립되지 않아 화폐의 발행은 정부 재정에 편입되었고 국고제도 역시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자금 경색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을 설립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화폐 정리 사업과 재정 정리 사업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할 새로운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없어 정부는 1905년 3월에 일본인 은행인 제1은행을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인가하였던 것입니다. 1909년 11월에 화폐 정리 사업에 의해 추진된 화폐 교환이 종료되었는데 이 즈음에 한국의 새로운 중앙은행을 수립할 것을 결정하고 1909년 7월에 법률 제22호로서 한국은행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제1은행 조선지점이 담당하고 있던 일반은행 업무와 중앙은행으로서의 제 업무와 시설 등을 인계받아 1909년 10월에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이 설립되었고 1910년에 한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되자 조선은행으로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화면의 내용은 1911년 3월에 제정되어 8월부터 발효된 조선은행법의 은행권 발행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은행법은 1909년에 제정된 한국은행 조례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은행에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고 이 은행권은 금화 혹은 일본은행 태환권으로 언제든지 교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전의 발행 규정에서는 이러한 태환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커다란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선은행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조선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화 준비를 통해 발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국채, 기타 확실한 증권 혹은 상업어음을 보증으로 하여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정부 승인하에서 국채 등을 보증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1년에 100분의 5 이상의 발행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식민지 조선은행은 재량적으로 혹은 정부의 요구에 의해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화폐 발행 제도를 확립하여 통화 제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화폐 제도의 혼란과 조선은행의 설립이라는 주제로 금융제도의 기반이 정비되고 중앙은행이 설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는 식민지기의 금융제도라는 주제로 식민지기에 전개된 각종 금융제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